모나리자. 모나리자가 그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세기가 되었다. 발레리로 하여금 기껏해야 얼굴에 주름 하나를 가지고 하고 탄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이 마성의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잉크가 소모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파악할 수 없는 시면 같은 애매함을 여자의 모습을 빌려 표현한 다빈치는 무서울 정도이다. 1919년 다다이스트 마르셀 듀샹이 여기에 수염을 붙인 것도 단순히 명화에 대한 조소를 넘어서 모나리자 속의 남자, 즉 인간 속의 양성구유자적 세계를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듀샹이 그 뒤 다시 전혀 손질하지 않은 복제를 수염을 깎은 모나리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은 정말 통쾌하다. 앙굴의 성모. 제목이 같은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도판 17과 어느 것이 이 화가의 진짜 작품인가 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현재로는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쪽이 진짜이고 20년쯤 뒤에 그려진 이 작품은 이 화가의 작품을 암브로조 데 프레디스가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 쪽이 인물의 표정이 딱딱하고 동굴 저편의 풍경이 기묘하게 밝은 것 등은 오히려 마음에 드는 점이다. 드러내놓은 생생한 자연과 모자의 인간적인 사랑의 광경 등을 교묘한 피라미드 꼴의 구도를 매개로 하여 결부시킨 다빈치에게는 그리스도교의 테마를 초월하여 인간과 물질이 같은 근원을 가진 현상이라고 보는 눈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성 안나와 성모자. 순환을 상징하는 양과 어린 그리스도는 마리아 쪽을 바라보며 거기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마리아는 일상의 인간 세계인 어머니 안나의 몸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밀착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이 될 그리스도를 안으려고 헛되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다. 마리아의 의복 모양을 새의 모양으로 보고 그 깃털이 그리스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점과 이 화가의 수기를 결부시켜 작자의 동성애적인 경향을 지적한 프로이트의 설은 지금은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그 여부는 별개로 하고서도 이 그림이 매우 개운치 않다는 점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안나의 발 사이에 어쩐 일인지 태아와 태반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어설픈 해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이다. 성 안나와 성모자 부분. 안드레 샤스템은 성 안나와 성모자의 어머니 안나의 오른발 가까이에 태반 조각과 잘린 작은 태아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미술사계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4장의 단편 같은 것이 암호처럼 그려 넣어져 있고 그것에 생각이 미치자 파격적인 3대에 걸친 성모자들이 실은 4대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뜻하는 세계가 도무지 이상하게 여겨진다. 당시 다빈치는 쌍둥이 태아의 발생을 그려 넣었다. 모사로만 전해지는 레다를 구상하고 있던 시기여서 수태와 자궁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작품에는 자궁적 세계와 우주의 물질적 세계가 공포와 애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중 노출처럼 겹쳐 그려진 것일까? 배경의 물과 바위의 세계에서 인간을 통하여 태반까지 다빈치의 시선이 훌륭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바카스. 이 화가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은 극히 적어서 몇 가지의 대생과 모사만이 현존하는 레다와 백조를 제외하고는 이 바카스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 관해서도 진위의 정도는 의심스럽고 다빈치의 대생을 바탕으로 다른 화가가 그린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페라라의 귀족으로부터 바카스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이 화가는 결국 이것을 그리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가장 만년의 이상한 작품 세례자 요한, 도판 31과 매우 닮은 음욕적인 표정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에는 이 쾌락적인 신화의 신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것일까? 세례 요한. 만년을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의 비호 아래 앙부아즈 근교 크루 저택에서 지낸 다빈치는 모나리자와 성 안나와 성모자 이외에 이 작품, 이렇게 3점의 작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요한의 미소에는 모나리자의 그것과는 다른 특이한 수수께끼 같은 애매성이 있어서 전형적인 성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며 어딘가 음욕적이고 여성적인 표정과 하늘을 가리키는 포즈 속의 다빈치는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 자화상 대생. 이 화가가 그린 자화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붉은 초크로 그린 대생이다.
다빈치가 62세일 때 마지막 몇 해를 앙부아즈에서 지내기 직전에 이탈리아에서 그린 것이라고 한다. 미완성인지 또는 뒤에 가서 일부분이 지워져 버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생략된 간단한 선으로 그려진 거의 수염과 눈과 입만 남은 이 얼굴에는 노인의 조용함과 끈질긴 집념이 항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빈치는 기록에서 부족한 건 시간뿐이다 라고 써놓았다. 그리고 가장 만년에 계속 그린 것은 세계의 종말을 연상하게 하는 대단히 많은 홍수의 대생이었다.